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입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스카이 스포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 피플이 제공하고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가 텁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송을 시작한 지 49회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4일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79년 10월 4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날 우리 정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참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영삼 총재가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민당 총재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는데, 그 이유가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유정회에 의해서 거의 폭거에 가깝게 자행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묵은 분들은 이 사건을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억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 그때 뉴스에서 흑백 텔레비에서 이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자당 의원들하고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며 나오던 그 장면이 그 장면을 갖고 뉴스가 보도되던 그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김영삼 총재 제명 사태는 어떤 거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김영삼 의원이 그러면 왜 뭘 잘못해서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당하느냐, 그것도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보면, 본 사건은 1979년 원래 시작은 1979년 9월 29일 날 여당 의원들, 공화당과 유정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유정회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도 희한하고 진짜 엿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과 유정회 동료 의원들이죠. 이들이 징계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징계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바로 오늘 제명이 되고 의원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왜 당시 야당 총수를 제명시켰을까? 그 이유는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빌미로 해서 제명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 사태는 결국 부마 사태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 부마는 부산과 마산입니다. 부산, 마산. 우리가 부산 할 때 부, 마산 할 때 마 해가지고 부마 사태라고 불리우는데, 이때 군대가 투입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태가 좀 더 이어졌으면 10월 달인데 그해 10월에 박정희가 총을 맞고 죽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부산 마산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고 장갑차가 들들들들 가서 다 깔아뭉개고 해서 5.18 이전에 이미 자국 군대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돌리고 총을 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그 개연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부마 항쟁도, 부마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 부마 항쟁도 이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의원이 제명된 원인에 대해서 아까 그냥 한 외신과의 인터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8월에 우리 노동운동사에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발 공장인데요. 가발 회사인데 YH무역이라는 가발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여공들이 착취를 달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 착취는 물론이거니와 뭐 노동 3권이 지켜졌을 리는 만무하고, 심지어는 뭐 그
희롱, 성추행 뭐 이런 것도 만연했겠죠. 참고 일을 하다 못해서 이 어린 여공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처음엔 시위를 하다가 회사 사측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시위를 하다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만무하고 점점 혼외에 몰리게 되자 이들이 당시에 그 무슨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 당사로 갑니다. 100명이 넘는 여공들이 172명의 여공들이 당시 제1야당이던 신민당 당사로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농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변의 위협도 어마어마하게 느꼈을 거예요. 많은 그 경찰과 사측의 용역 깡패 이런 자들이 이 여공들을 가만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나마 피신을 한 거예요. 신민당 당사로. 그전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신부님들이 또 계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명동성당으로 일단 몸을 피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야당 당사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당 당사 안에서 계속해서 사측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시위를 이어가죠. 이때 이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이 여공들과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당사를 찾아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힘을 내라. 걱정 말라. 이러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시위를 하던 여공들이 야당 당사로 들어가니까 이제 신민당사 당시 이제 마포에 있던 신민당사 주변은 뭐 사복 경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하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는 의원들이나 당직자 또는 당원들하고 이 경찰들하고 뭐 적잖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뭐 멱살잡이를 하기도 하고 나는 내 당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 막으니까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데 이 장면을 보면서 최근에 서울대병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남기 씨 유해를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경찰들이 아주 철통과 같이 서울대병원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이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을 지키고 심지어는 이제 직원들의 출입까지도 막아서는 간호원이나 의사 같은 분들 들어가서 환자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명하라 이거야. 직원이라는 걸. 근데 그 직원 신분증 같은 거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그 정봉주의 전국구를 들으면서 들은 내용인데 그 외에도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걸 이제 회사에다 놓고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무슨 월급 명세서를 또 다운을 받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월급 명세서에는 또 서울대병원이라는 관인이 찍히지 않았다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뭐 직원들이 1시간을 넘게 주의를 배회하고 못 들어가고 또 안에서 확인하는 전화를 해주고 데리러 나오면 들어가고 이랬답니다. 이 백남기 씨가 거기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무언가가 됐든 숨길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천을 봉쇄하고 지랄 옆차기를 하는 거죠. 직원분들도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 입원 환자의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들은 말도 못했겠죠. 모든 게 일일이 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현장에 계시던 분 아니면 피부에 와닿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태 버금가게. 특히 이거는 병원도 아니고 야당 당사야. 얼마나 철통방어를 했겠어. 나오는 놈 일일이 뒤지고 못 나오게 하고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여공들이 있으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당사에서 뭐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빵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주변에서 당직자들하고 충돌, 작은 충돌, 큰 충돌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8월 초순부터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8월 11일에 당시 이제 경무국장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경찰총장일 겁니다. 최후 통첩을 하죠. 신민당사에 최후 통첩을 하고 그 작전을 진압작전을 마포경찰서장이 맡게 된답니다. 근데 이때 김영삼 총재가 참 이때는 김영삼 총재님이 또 이렇게 멋있었던 적도 있었네요. 그 마포경찰서장을 이제 당사 앞에서 만나가지고 귀샤대기를 올려붙이면서 너희들이 저 여공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싸대기를 때렸답니다. 아우 통쾌해.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200명의 경찰이 난입을 합니다. 신민당사로. 그래서 농성을 하고 있던 여공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전 그 사진을 봤습니다.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어내고, 그 여자들이라고 봐주질 않았을 거예요. 그 신문 보도에 단순히 머리끄댕이 잡는 정도만 나왔지 얼마나 그 폭력이 심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죠. 그러면서 여공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일부는 이제 옥상으로 도망갑니다. 옥상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번 대 말고 전때인가 전전때 이 YH 여공 출신 당시 시위를 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야당 국회의원이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YH 여공 사건, YH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죽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김영삼도 그 자리에서 경찰들에게서 강제로 끌려갑니다. 강제로 연행이 됐는데 데려다가 경찰서에 갖다, 유치장에 갖다 박은 게 아니라 집에다 갖다 박아버려요. 상도동 집에다가 가택연금을 시켜버리죠.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김대중 선생님은 뭐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데 김영삼 씨는 항상 집에다가 갖다 가택연금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때도 이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선생은 이미 옥고를 치르시고 가택연금 상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정권이 김대중은 손을 봤어. 손발을 자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자, 이제 야당의 쌍두마차였으니까 당시에 한쪽은 거꾸로 틀었어. 강제로. 자, 이제 김영삼만 처리를 하면 돼 라면서 호시탐탐 건수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아싸 하고 한 건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후에 79년, 그러니까 같은 달에 8월일 것 같은데 9월이죠. 9월에 뉴욕타임즈하고 이제 이 당시 김영삼 총재가 인터뷰를 하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랍니다. 이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도 아니고 독재 정권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아니 세계의 경찰국가, 세계의 큰형님임을 자칭하는 미국이 이런 못된 놈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지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요 인터뷰가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당과 수구 언론들 뭐 이런 쪽에서는 김영삼의 이 인터뷰 내용은 사대주의다, 우리나라 일을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사대주의다 말하면서도 자꾸 실소를 머금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모든 여론을 그렇게 형성해 갑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그 이제 징계,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 동의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죠. 이때 공화당 의원들과 유신정우회, 우리가 유정회라고 줄여서 많이 불렀는데, 유정회 의원 총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징계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 징계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국회법 26조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 일탈. 두 번째, 그 다음에 국헌 위반. 또 하나, 국가 안위와 국민 민복을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가 여기 들어갑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보면서 또 작금의 허위사실, 미르가 허위고 K가 허위냐? 그런 얘기하면 허위사실로 하지 말라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대통령도 허위사실 하지 말라 그러고 총리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새 막 다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써먹던 수법이야. 허위사실. 뭐라고만 하면 허위사실이래. 또 반국가적 운동을 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래서 157조에 의해서 징계를 요구한다 하면서 징계를 동의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단독으로 결국은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걸 의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국회의장이 백두진, 이름 기억하십시오. 백두진이라는 분입니다.
꽤 이분도 오래 묵었던 분이고 어딘지 모르게 이름 자체에서 친일의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잘 털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국회 제도는 이렇죠. 어떤 법안이나 결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특히 고등학생들 시험에나 많이 나오는 건데, 국회에는 상임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징계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그리고 대부분 법사위는 절대로 여당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먼저 올려서 여기에 동의를 가결이 돼야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법사위에 이제 이 동의안을 회부하는데, 이 백두진 의원이 동의안을 회부할 때 야당 의원들, 이 상임위원회는 항상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한테는 법사위 소집을 알리질 않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법사위가 소집되니까 빨리 와 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3분 뒤에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날치기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이 법사위 의원들은. 그래서 이렇게 날치기를 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신민당 당시 야당 의원들은 자당의 총재가 징계안에 국회의원을 이제 박탈당하는 그 징계안을 회부됐다는 걸 아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가결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백두진 국회의장이 또 기가 막힌 수를 쓰죠. 본회의장으로 이 본회의를 열러 본회의장으로 간 게 아니라 국회 146호로 갑니다. 이게 여당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여는 그런 방이었답니다. 이리 본회의장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가결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가결 직전에 국회의장은 경찰 병력을 요구합니다. 당시 내무부, 지금의 행안부, 안행부야 행안부야, 씨발 자꾸 바꿔가지고 헷갈려. 그 당시 내무부의 경찰 병력을 요구해.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146호를 그때 당시에 약 300여 명의 사법경찰이 왔다는데 철통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를 못하게 뛰어들지조차 못하는 거야. 밖에서 지켜주는 거야, 경찰이. 에? 기가 막히죠? 경찰이 지켜줘.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바로 비공개로 김영삼 총재의 그 의원 제명을 가결하게 됩니다. 그때 159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을 했다고 하지요. 국회의장이 이런 거를 날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차수 변경해가지고 할 일 한 걸 날치기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야당이 이제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여당이 밥 달라고, 밥 안 줬다고, 뭐 국회 역사상 뭐 초유의 뭐 폭거인이 이런 말을, 밥 안 줬다고, 우리도 안 먹었고 저 사람들도 안 먹었다고, 너는 먹고 오지 않았냐고. 참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그 우렁찬 목소리로, 참 목소리 하나 우렁찹디다. 개소리도 그렇게 우렁차게 나와. 우렁차게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 쌍지랄을. 아유, 한 끼 굶는다고 죽냐? 맨날 그냥 기름지게 배 터지게들 쳐자시면서 그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예? 몇 끼씩 연장 굶는 북한 어린이들도 있고, 예? 하루에 2끼 먹기도 힘들어하는 그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거 한 끼 굶었다고 안 굶어도 안 죽게 생겼구만. 그거를 무슨 폭거이냐. 아무튼 또 얘기가 요즘 이 미친 새끼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통과가 되죠. 그래서 결국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그냥 뭐 조용해졌을까요?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마 항쟁이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마 항쟁이 또 있기 전에 뭐 야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국회의원 안 한다. 근데 이때 또 무슨 또 개코미디 같은 일이, 진짜 졸렬한 일이 있었냐면, 사퇴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거를 받아줘야 돼, 국회 사무처에서는. 근데 이때 여당하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뭘 했냐면, 국회의원 사퇴서를 받되
선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새어 나옵니다. 즉 다 받지 말고 전원 사퇴서를 냈지만 야당이 다 받지 말고 당시의 야당은 이 경남 일대가 지금은 수구 보수 지역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김영삼 총재의 지지 기반으로 아주 막강한 야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일대, 경남 일대 의원들 것만 먼저 받자. 뭐 요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해 10월에 부산대학 학생들이 제일 먼저 민주선언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시민 일반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이게 이제 급기야 반정부 독재 반독재 투쟁으로 시민 항쟁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당연히 경찰에 의해서 무력 진압이 될 거고 유혈 충돌이 벌어질 거고 이게 점차 지역적으로 퍼져서 10월 16일 17일이 되면 을 걸쳐서 18일 19일 거의 20일째가 되면 인근 지역인 마산 창원에까지 쫙 퍼지죠. 특히 창원 같은 곳은 4.19 이거를 일어가 나게 한 도화선이 김주열 열사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지금은 그런 생각을 조금 잊어버리신 망각하신 분들이 많이 분포하게 돼버렸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 부산 경남 일대는 아주 선명성 높은 야도다. 그래서 그 자존심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드디어 경남, 마산, 창원 일대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 지금은 창원이 더 큰 도시지만 그때는 마산이 대표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이 일련의 민주화 시위 항쟁을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총 맞는 날도 아마 이 부마 항쟁 때문에 막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산 가서 이거 뭐 궁 하고 뭐 중공식 같은 거 하나 하고 오고 와서 아유 골치 아파 아유 부산 마산 새끼들 그러면 한 잔이나 묵자 그러다 빵 하고 맞은 거거든요. 이 부마 항쟁이 결국은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로 인해서 촉발이 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신정우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우리 아버님 세대는 유정회 국회의원들 그럼 잘 알죠. 당시 생활 속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도 유정회라는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이 유정회를 약칭으로 썼고 유신정우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는 거야. 국회에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의 지명을 하다시피 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입법부를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이 구성이 하는 게 아니라 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되게 웃기죠. 이게 세계에도 이런 유례가 있나? 지구상에? 되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탈헌법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제4공화국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정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정당 역할을 합니다. 전국구 국회의원인데 지들끼리 원내대표도 뽑고 원내 교섭단체 인원수가 많으니까 전 의원의 3분의 1이 되니까 지들끼리 교섭단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고 지들끼리 총회도 의원총회도 하고 해서 준정당 활동을 하는 그런 이거는 탈법정. 근데 당시의 헌법은 유신헌법이었으니까 아무튼 비상식적인 의원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면 당시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하죠.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 이 선거인단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저도 초등학교 때 벽보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뽑는다고 막 이렇게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지 몰라. 말 그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다 친여당 성향의 100% 그런 사람들만 입후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방구 좀 끼고 어느 날 부자가 좀 됐는데 명함을 좀 황금색 좀 명함에 기름칠 좀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입후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노릇을 하고 또 이 끝발을 가지고 또 탈법 불법으로 사업에 악용하고 돈을 벌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제 구이동 살 때 우리 골목에 그 한 집에 좀 부잣집이었어. 이렇게 2층 집도 있고 앞마당도 있는 그 집 아저씨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입후보를 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 동네 아저씨라고 우리 엄마한테 저 아저씨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아저씨 찍어주라고 그랬던 병신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 하나도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거 나쁜 거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준 분이 안 계세요. 불행히도. 참 슬픈 일이죠. 어쨌든 이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인단인데, 그러니까 다 대통령 편이야. 그러니까 다 여당이야.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유신 정우의 국회의원을 이미 후보를 지명을 해. 이 중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되게 웃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신회는 일단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을 한다. 그리고 이 지명된 후보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OX로 동그라미 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뭐 X 한 적이 있을까요? 박정희가 지명을 하면 박정희를 뽑아줬던 애들이 가서 찬반 투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코미디죠. 이런 거는 진짜 어디 가서 쪽팔려서 우리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나라 잃은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정치사입니다. 이 유신회가 같이 국회에 이 당시 1979년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신회 초대 회장이 아까 그 새끼, 날치기 했던 새끼, 백두진 국회의장. 상임위원회에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 안 하고 여당 의원들끼리 하고 3분 만에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146호에 가서 경찰 부른 새끼. 그 백두진이 바로 유신회의 초대 회장입니다. 이 유신회는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12.6 이후에 활동을 중단했다가 제5공화국 때 이제 명분이 없거든. 그래서 유신회가 없어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없어집니다. 근데 전두환이 대통령 2번 한 건 아시죠? 처음으로 대통령 될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앤 다음에 전국에다가 이제 대통령 이름만 바꾼 거야. 대통령 선거인단을 또 모집을 하고, 그 선거인단을 또 국민이 뽑아서 간접선거로 그렇게 대통령을 2번 하죠.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당연직으로 국회의 3분의 1을 장악한 국회. 그게 바로 1979년, 그러니까 70년대 박정희가 총 맞고 쓰러지기 직전까지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월 4일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1979년 10월 4일은 국회에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고 총재 측에서 제명을 당한 그런 날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부마 사태, 그 다음에 유정회, 유신정우회라는 어이없는 입법단체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다음 10월 5일차 방송으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